안녕하십니까. 2021 화성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13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이 13번이 되도록 이 13번째 여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3번째 여행에도 함께 해주실 구비문학 전공자 이원영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13번째는 마도면이죠. 그 절골에 숨겨진 영험한 황금불상과 신묘한 우물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네. 굉장히 뭔가 신기한 이야기들이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뭐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3번째 마도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마도면 전설이 많이 채록되어 있지 않아서 채록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전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 서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뽑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꼽아본 두 자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늘 또 어제와 오늘부터 시작하겠죠? 네, 오늘도 똑같이 마도 지역의 변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화성 지역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설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변천이라든지 옛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마도면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됐는데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또 많이 다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지금 마도면에 살고 계시다 하더라도 옛날 마도면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특히 또 행정구역이 합쳐지고 뭐 흩어지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고 뭐 그 지명의 그 쉬운 유래, 그 저희 전공자들은 알고 있는 쉬운 유래도 거의 다 예상조차 못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그걸 어떤 뜻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번 왜 조선시대와 맞아요. 1914년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것이 큰 이제 변화의 분기점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무도 있습니다.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현재 마도면은 이제 행정구역 개편 때 마도면과 쌍수리면이 통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쌍수리면은 지금의 마도면의 북쪽 지역, 즉 송정리, 두곡리, 석교리 일대를 관할했던 곳이고요. 지금의 이제 옛 마도면에 해당되는 곳은 지금의 마도면의 남쪽 지역인 스랑리, 쌍송리, 고모리 일대를 관할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내용이 여지도서라고 하는 1757년에서 1765년까지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다시 모아서 이제 다시 큰 책을 성책한 전국 지방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총 55책의 여지도서에 의하면 당시 마도면은 호수가 1711호로 대부도를 제외하고는 남양에서 가장 큰 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남양에서 가장 큰 면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의 마도면의 위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도면의 위상이 조금 약간 쇠락한 면이 조금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화성시에서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해서 여러 곳이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곳에 있는 해문이라고 하는 해문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기록될 정도로 일찍부터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바다의 문이니까. 마도라는 면 이름은 중국 사신이 삼배옷을 입고 이 지역을 지나갔다는 유래에서 삼마자와 길도자를 따온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그 지역 명칭 중에 가장 역사적인 그런 유래가 있는 지명이네요. 네, 보통은 이제 어디서 한 글자 한 글자만 한 따왔었는데 글자 한 글자 따오던지 뭐 이렇게 뭐 느티나무 뭐 그때 삼계 지역 뭐 그런 얘기도 했듯이. 근데 어쨌든 이제 삼마와 길도자는 굉장히 좀 근대적인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마도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는 남양군에 속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남양 아래에 있으니까요. 예. 네, 마도면이라 해서 송치, 쌍봉, 상원, 청산, 해문, 백곡, 금당, 고모, 스랑 9개 동리를 관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컸다는 이름도 거죠. 굉장히 오래된 이름들이네요. 여기 네. 있는 지역의 이름들이. 그렇겠죠. 1914년에 이제 조선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부군명 통폐합에 따라서 북부에 있던 쌍수리면과 이제 아까 남부에 있던 이제 마도면 지역이 이제 합해진 것이죠. 그래서 10개리로 개편이 됐다고 했고요. 이때는 네. 남양군도 모두 수원군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수원군 이제 마도면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49년 뭐 수원시 승격 분리되었고요. 근데 여기는 56년에 석교리로 면사무소를 이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면소재지가 이제 석교리로 옮긴 거네요. 네. 그리고 같은 해에는 행정구역 개편 때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21개리로 개편되고요. 예. 82년도에는 22개로 하나씩 좀 늘어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화성시가 승격되고 난 다음에 화성시 마도면이 되어서 예. 지금의 현재 화성시 마도면은 10개 법정 동리와 26개의 행정 통리가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석교리, 두곡리, 송정리, 쌍송리, 청원리, 스랑리, 해문리, 백곡리, 금당리, 고모리 이렇게 그렇군요. 지역이 있고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예. 이 전체 화성시 이제 지역이 있다면 여기 남양읍 옆에 마도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 바다와도 접하고 네, 있고 바다와 또, 이렇게 예. 접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마도면 지역을 보시면 이제 해문이라든지 스랑, 송정 이런 지역은 위쪽 지역이고요. 예. 네, 아래는 여기 간척된 지역으로 좀 보이는데요. 마도 예. 산업단지,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이렇게 예, 예. 조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마도면의 과거와 현재를 항공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항공사진 이후로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진작에 도입을 진작에 할 걸. 도입을 할 걸. 네, 근데 그럼- 그 이전에는 이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간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간척된 지역들이 있어서 항공사진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좀 예. 필요해서 찾다 보니까 예. 네, 넣게 되었는데 넣길 잘했네요. 예. 이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여기 66년도의 자료와 지금 예. 2020년의 자료를 보시면 뭔가 더 빼곡해지고 그렇죠. 밑에가 뭐가 꽉 찼네요. 꽉 찬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채워져 있죠. 그렇죠. 저 옛날 사진에서 하얀 데는 다 바다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지도로만 한번 보시다 하더라도 자, 조금 더 키워서 보시자면 자, 해문 자, 요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예. 66년도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그 황량하네요. 황량하고 전혀 개발이 안 된 어. 자연에 가까운 그렇죠. 곳이 많이 있죠. 거의 논밭에 가까운 예. 지형이고 이렇게 요런 지형은 바다에 바다 갯벌에 해당하는 그렇죠. 지형이죠. 그 지역은 그나마도 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뭐 네. 생활권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요것이 이제 이렇게 다 개발이 되어서 빼곡하게 간척이 공장이 되어 들어섰군요.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변했다고 얘기할 때 뭐 긍정 부정을 이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변화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바다가 인접한 곳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 이곳에서 발견됐을 때 좀 설명드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예. 뭐 개발되고 발전되는 거를 전혀 부정적이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큰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를 이루었는데 예. 저희는 그 사이에 태어나거나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그렇죠. 변화를 이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항공 사진을 통해서 좀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 요 윗지역 같은 경우도 2020년에는 이랬는데 66년으로 가면 이렇게 그렇네요. 정말로. 아주 빈 곳이 많이 보이죠. 사실 비었다고 말하기 좀 그런 게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하고 계셨을 테니까 농사도 네. 지으시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뭔 건물이 들어서거나
뭐 공단이 들어서거나 했던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항공사진을 살펴본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예. 자, 마도 지역의 대표 전설로 제일 처음으로는 저는 황금불상과 절골 우물을 예, 꼽아봤습니다.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링크는 안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저희 동영상 뒤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알려주시면 안 되죠. 아, 끝까지 네. 이제 시청을 네네네. 예, 보시고 황금불상과 절골우물 치시면 아마 햇살이와 들이의 뭐 나서 여행 이런 게 나올 네, 전설 겁니다. 여행이 나올 거예요. 예예. 네, 화성시 마도면 스랑리에 있는 절골에 예. 영험한 우물과 황금불상이 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전에 다른 지역 살펴볼 때 절골 유래담 많이 있었잖아요. 예예. 그 아마 절골 유래담 중에 가장 잔편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그쵸. 서사 구조가 잘 갖춰진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또 이제 보편적인 설화는 아닐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예. 여기 화성 군사 학원에 있다고 그렇군요.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수업을 많이 오래 예, 들으신 들어보시면, 분들은 예, 그렇죠. 이제 화성 군사 학원에 이제 수록되었던 자료들은 좀 좀 더 소설적으로 또는 각색을 좀 조금 각색이 해서 많이 예, 되어서 작가의 예, 작가의 작가 의식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다. 예. 문학적으로 좀 더 이제 음, 많이 매만져진 상태다. 그렇죠. 예. 구비 전설이라기보다는 또 조금 더 성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자료 제공자는 스랑리 이창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자료 제공자라고 표기되는 경우는 오히려 그분의 이제 특이한 작가적인 그쵸. 부분이 나타나거나 한편으로는 제보자의 작가 의식일 수 있다. 네. 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또는 구비 작품 중에서도 구비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장편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장편의 이야기를 잘 구현하시는 이야기꾼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은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화성시 마도면 스랑리의 절골 마을에는 한 절이 있었고 절에는 신통한 효험이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쉬지 않고 솟아올라 마을에서 길어 먹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지병이 없이 장수하였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 음덕으로 마을이 평안하고 장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랑리 절골 우물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인근 독립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고을까지 퍼져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신도가 많아지자 절에 쌓이는 재물도 자연히 늘어났습니다. 재물이 늘어나서 보관하기 어렵던 차에 이를 팔아서 절에 황금불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황금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널리 소문을 냈고 신도와 재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절대로 긍정적으로 여겨질 수 없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네요. 일단 재물이 늘어났고 절에 재물이 늘어나고 그거를 황금을 샀다. 이런 거는 이제 절이 등장하고 스님이 등장하고 이런 얘기에서는 이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쌓인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그렇죠. 예. 뭐 절에서도 공덕을 쌓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황금 불상을 세우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장사를 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네,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로 미리 효력이 낮고요. 네, 예측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거를 적당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력이 가해진 주지는 나라에서 받은 사원전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불어나는 재화를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칠이나 그게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칠이라고 한답니다. 칠이를 시작하였고 재산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내며 장리쌀을 꿔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흉년이 들어 갚기가 어려워지면 빌린 정곡의 이자가 몇 갑절이나 불어나 결국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할 수 없이 주지가 시키는 노역을 하며 사는 매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지는 고리대금으로 재물을 쌓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적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네, 김용 선생님의 예측이 맞았는데요. 근데 점점 이렇게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새 같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간 절에서 그랬으니까 네, 아무리 해도 칭찬을 받을 수 없었겠죠. 네, 아무래도 절에서는 이런 과욕이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멀어지고자 그렇죠.
네, 새 속에서 멀어지고자 간 곳인데 예. 이 주지 스님께서 물욕이 너무 과해지셔서 또 그냥 이제 쌓아두신 것만 아니라 오히려 이 돈놀이를 제대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리라든지 취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에 대한 이자도 받고 돈놀이를 하신 것이고요. 예. 이 전곡의 이자가 갑절이나 불어나서 지금의 이제 사채에 해당하는 그렇죠. 것이죠. 너무나 높은 이자 때문에 결국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용 불량 이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절에 묶여서 이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고리대금으로 재물을 쌓으면서도 적선조차 베풀지 않았다고 하니까 과연 연결이 돼 있죠, 사실. 네, 그 돈을 버는 원천이 그 어려움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자연스러운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주지께서 예. 어떠한 벌을 받으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예. 한편 이 절에는 또 다른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마음씨가 곱고 청렴하였습니다. 불도에만 골몰하며 주지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날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의 꿈에 흰 구름이 가득 찬 하늘에 황금 부처가 나타나 말하길 너는 중생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어찌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느냐. 절 곳간의 많은 곡식과 재물은 모두 중생들의 것이니 어려운 때를 당하여 불쌍한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되돌려 주거라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젊은 스님은 주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자신이 계시해 준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 스님은 주지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하고 바로 실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주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당치 않다며 일축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느끼는 건데 이 화성군사의 이게 서술자나 이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좀 상상할 여지를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굉장히 촘촘하게 서사적 채워넣기를 잘하신 거죠. 그렇죠. 빈자리 없이 다 채워놓으시니까 그만큼 이제 구술적인 이야기꾼의 이제 입장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 소설가 입장에서 약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이제 설화의 빈 곳을 다 채워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새로운 스님이 나왔어요. 네, 주지 스님 말고 젊은 스님이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딱 보면 마음씨가 곱고 청렴하다고 하니까 이 주지 스님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절과 이 마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 스님의 꿈에 이제 예지몽 또는 현몽을 해가지고 이제 계시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주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일축을 해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젊은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화성의 많은 이야기들처럼 이제 부당한 것을 이제 들어엎는 이제 과정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왠지. 네,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읽어볼게요. 젊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여기 젊은 스님은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갔어요. 젊은 스님은 할 수 없이 3일 불공을 드리며 부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소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지의 사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사오니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소승에게 내려주옵소서. 젊은 스님은 곡기를 끊고 불공에 정신을 쏟았습니다. 3일 불공을 마치고 법당 밖으로 나오니 주지는 어느 때처럼 거둔 공물을 추스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중생을 구하는 길이 바로 부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마지막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의 간청을 들은 주지는 화를 벌컥 내며 내가 벌어들인 재물은 장차 큰 법당을 새로 짓기 위해 모은 것이니 참견 마시오. 더 이상 내 일에 간섭하려거든 이 절을 떠나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스님은 법당을 지을 거라는 말은 거짓 핑계이고 설령 그렇게 법당을 짓는다 한들 부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젊은 스님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3일 불공을 드리면서 부처님에게 일단 간청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 주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제가 되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3일 불공을 마친 게 그거를 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3일 불공 마치고 나오니까 주지는 여전히 이 공물을 추스르는 여념이 없었던 거. 아주 재물에 눈이 뒤집혀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예, 예.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주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너 더 이상 내 일에 참견하지 마. 간섭하지 마. 뭐 꺼져 뭐 이런 거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이제 그렇네요. 내 일에 간섭하려거든 전을 떠나시오 이렇게 한 거죠. 오히려 이제 주지는 이제 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제 떠나라라고 한 건데 젊은 스님은 이제 저거 말도 다 어차피 그쵸, 거짓말이고 핑계일 뿐이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법당을 짓는다 한들 부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냐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웬만하면 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좀 잘 얘기가 안 하는 편인데. 네, 여기 다 자세하게 자세하게 이 예, 작가 친절하게 설명해 네, 주셨어요. 작가께서 전부 다 풀어서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부분을 읽어볼게요. 네, 아까 제가 잘못 읽은 부분. 젊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할 일을 하고 떠나겠소. 심한 흉년으로 중생들은 부황이 나고 굶어 죽는 이가 날로 느는데 어찌 불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런 참상을 보고만 있겠소. 이에 주지는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오. 무시하듯 말하고는 법당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주지가 법당의 문고리에 손을 대자 갑자기 으악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쓰러져 뒹굴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이후 젊은 스님은 주지가 되어 사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곳간의 재물과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새 주지는 사찰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주를 받고 불도를 펼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너무 시시한 결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아직 황금 우물 절골 우물이 안 나왔네요. 네, 불상만 게다가 나오고 굉장히 악한 인물로 표상이 되었던 주지인데 너무 쉽게 너무 끝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드라마를 볼 때도 맞아요. 악인이 아주 참담하게 망하는 그렇죠. 그 이렇게 끝까지 막 반항하고 네. 그런 것을 어떻게든 그 이겨내는 그런 네.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 걸. 그런데 네. 여기선 의학하고 네. 문고리에 부처님이 한 방에 해결해 네, 주셨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스님이 주지가 돼서 이제 사찰을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예. 또 이제 그 탐욕도 욕심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예.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주를 받아서 이 부분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 우리 쌀 나오는 바위에서도 음. 한 끼 먹을 한 사람이 먹을 하여튼 먹을 만큼만 이제 나오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항상 조금을 더 얻으려고 하다고 하면서 구멍을 파거나 쑤시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면 그냥 주어지던 것도 다 끊어져 버리고 훼손돼 버리는 것이 예, 예. 설화의 가르침인데 이 세 아. 주지는 사찰에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주가 들어오는 것에도 예. 충분히 이제 감사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다음 장면인데요. 한번 예, 읽어봐 저 주세요. 읽어볼게요. 몇 해가 지나고 어느 날 주지 꿈에 황금 부처가 나타나 앞으로 큰 변이 있을 터인데 큰일이로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라서 깬 주지는 변이 생기기 전에 황금 부처를 옮기고자 고민하다가 영험한 우물로 결정했습니다. 3경이 지날 즈음 아무 인적이 없을 때 황금 부처를 보자기로 싸서 영험한 우물로 가니 신비롭게도 우물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우물 바닥에 황금 부처를 안치하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며 합장 기도를 올린 후 돌을 쌓아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다시 우물물이 채워졌습니다. 다음날 절에서는 황금 부처가 사라졌다며 야단 법석이 되었고 주지는 조용히 설명하고 누설 금지를 각별히 조심시켰습니다. 네, 여기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그렇죠, 자세하게 주셨는데 해주셨어요. 이제 구술설화라고 본다면 예. 이제 꿈에 황금 부처가 나타나 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지가 우리 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황금 부처님이다. 예. 불상을 옮겨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설화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우물, 영험한 우물에다가 이걸 숨겨야겠다라고 했을 때 울물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숨겨야 될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물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안치를 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또 물이 싹 올라온 거예요. 네. 신비로운 일입니다. 네, 신비로운 이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했더니 걱정을 했더니 물이 내려갔고 넣고 났더니 물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간단하게 구술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죠. 자세하게 해주셨고 야단 법석이 됐을 때 누설 금지까지 설명해 주는 것까지 예. 단도리를 잘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그렇네요. 네.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예. 왜구가 침략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 왜구들은 황금 부처를 가져가려고 절에 들이닥쳤는데 이제 주지와 스님들은 뒷산으로 미리 피신을 하셔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 왜구는 빈 절을 에워싸고 이제 황금 부처가 있다는 소문을 미리 들은 예, 거죠. 예. 이제 황금 부처를 찾다가 미처 비신하지 못한 이제 스님 발견하고 칼로 막 흡닥하면서 오. 이제 어디 불상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우물에 있다고 얘기를 드라마 하신 한 편 거죠. 같네요, 진짜. 네, 주지는 이제 멀리서 이 왜구들의 동태를 살펴보다가 예. 결국 우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왜구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이 난국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오. 그때 왜구 한 놈이 우물에 발을 넣으니까 우물물이 싹 말라버린 거예요. 아, 예. 오히려 우리만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외놈들이 우물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물물이 말라버리지? 아,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예. 또 왜구들도 우리를 하늘도 우리를 도와주는군 하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우물 속에서 굉음이 나더니 불길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물 근처에 있던 왜구들의 머리를 쳐서 전부 머리가 떨어져 버린 거죠. 어이구. 그렇네요. 이를 보고 두려워진 다른 왜구들은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뭐 우물에다가 내려가려고 이렇게 찰랑찰랑 되는 우물 가득 차 있는 물에다가 발을 내렸을 때 예. 우물물이 싹 말라버리는 결과와 예. 그거에 대해서 놀라서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물 바닥을 막 보고 있을 때 불길이 솟구쳐서 우물 바닥을 보고 있던 모든 머리들을 다 쳐내는 그 장면이 예.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그렇죠. 파격적이면서도 네. 신기한 느낌도 또 들고요. 물 속에서 불길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상반적인 거죠. 신비한 그런 느낌인데. 네. 이 작가님께서 아마 약간의 각색을 더하신 것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 네, 신비한 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 장면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넘어볼게요. 예, 주지가 내려와 우물을 살피니 다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황금부처를 다시 법당으로 모시고자 준비할 때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광채가 찬란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우물 속에서 빛이 나오면서 황금부처가 떠올라 나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영험한 우물과 황금불상의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 마을이 이름이 절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물의 위치는 잊히게 되었는데 절골 어느 곳인가 우물이 있고 그 속에는 황금불상이 묻혀 있을 것이라 전해집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좀 싱겁다는 생각이 약간 좀 드네요. 오히려 싱거우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막 되게 화려한데 네. 뭔가 조금 이렇게 알맹이가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좀 쉽게 일이 해결되는 것 같다는 느낌. 황금부처라든지 영험한 우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너무 한꺼번에 해결을 해주는. 예, 그런데 원래 그 전설이나 설화가 좀 이랬던 것 같은데 좀 밋밋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래도 주지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게 없어서 네, 그런가요? 행동이라든지 진취적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황금 부처라든지 영험한 우물에 좀 기대서 의지하는 부분이 많고 그렇네요. 네, 신이한 이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뭐 잘못도 그러니까 해결도 이렇게 대부분 신이 해주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네, 신이담들이 보통 그렇게 좀 짜여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신이담의 특성은 신이한 이적을 받을 만한 노력을 했다. 그 예. 인물이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처럼 예. 좋은 정성을 들였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담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으니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마도 지역에서 전설이 자료가 많이 없어서 예. 이 자료를 꼽아봤는데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고 예. 이 자료는 또 어떠신가 한번 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역의 우물의 유래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구비문학 대계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자료예요. 예. 근데 거기 있는 자료 제목은 역의 우물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구현시 예. 우물의 이름을 여계우물가 또는 여계정 또는 여의정 이렇게 예. 여러 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현지에서 여계정이라 쓰여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사자 또는 그 글을 이제 받아 쓰는 연구자는 제목에 여계우물로 아이로 표기를 하였고 그 연유를 따로 밝히지가 않아서 예. 저 후속 세대인 저로서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연유에서 그렇죠. 여계우물로 표기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예. 우물의 소재를 또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지만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설화 내용에 사용된 우물 이름은 여계우물에서 여계우물 여의로 고쳐 부르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화성 군사 하에는 예계우물이라고 또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제복이라 정보는 생략되어 있고요. 예계우물은 여계우물의 발음 그대로 이제 와음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물명은 저는 이제 여계우물로 고쳐둔 상태에서 이제 좀 열어두고 다른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고향에서 전해져 오던 얘기다. 예. 그래서 그 우물에 이제 표기되어 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구비문학 연구의 어려움이기도 하네요. 이제 입으로 전해져 오다 보니까 이분이 직접 이야기 속에서 수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정말 이게 어떤 건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그 증거물이 사라진 경우에는 더 확인도 그렇겠죠. 어렵고 진짜 여계물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되는데 예. 지금 사라진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여계우물의 유래라고 원래 있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여계우물이라고 고쳐두는 상태에서 예. 이제 자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마도면 해문리 사람들이 전란 중에 섬으로 피신을 나갈 때 함께 떠나지 못한 두 자매가 우물에 빠져서 자결한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예. 옛날 병자호란이 나서 며칠 내에 마을로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마도면 해문리 도란말 마을에 퍼졌습니다. 송산과 마도, 서신 일대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섬 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안씨 집성촌이 있는 도란말에서 아들 7을 두고 살던 안문경의 집안도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안문경이 아들 칠형제를 데리고 마을을 나서는데 건넌 마을에 사는 이서방이 병환 중인 노모를 돌보느라 자신은 피난을 갈 수 없다고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문경은 난리판에 내 자식도 칠형제나 되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까지 데리고 가느냐고 하였고, 이서방은 아무래도 남자는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처녀들이 욕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안문경은 딸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칠형제를 데리고 가는 것도 죽을 지경이다. 남의 딸 자식도 귀중하겠지만 데리고 못 가겠다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팽나무째 아래에서 피난길 동행을 거부당한 집 두 자매는 이왕 욕을 당할 바에는 그냥 미리 빠져 죽자고 하며 도란말 마을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굉장히 슬프네요. 파국적이죠. 예. 이 전란이 난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 극적인 상황에서 사실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일 텐데 아들 칠형제를 데리고 가는 예.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그렇네요. 한편으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환 중이신 노모를 버리고 갈 수 없어서 그 시대는 또 효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렇네요. 효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의 귀한 딸 자식 두 자매가 이제 전란 중에 쳐들어올 외적이라든지 여기는 병자 호란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오랑캐에 의해서 욕을 당할 수 있는 약탈이라든지 침략 당할 때 예.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자 이제 피난을 같이 데리고 나가 주십사 부탁을 하는 입장도 사실 이해가 가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절을 하는 입장도 인지상정으로 이제 또 이해가 가는데, 갑니다. 그래서 칠형제 가는 것도 죽을 지경이고 또 딸보다 남자가 중요하다. 또 딸 자식이 귀중하지만 내 자식도 칠형제나 되는데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두 자매는 너무 파국적으로 그렇죠. 이 그냥 욕을 당할 바에는 그냥 미리 빠져 죽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좀 얼마나 그 압박감과 절망감이 컸으면 이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네. 그러니까 이 그런 뭐 전쟁 아무래도 그 큰 전란이 났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제 전해질 정도면은 뭐 그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절망감의 크기를 좀 가늠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망감이라든지 공포심, 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과장되어서 오히려 이제 겁탈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할 만큼 오히려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 아이러니하게 배치된 것 같은데 이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운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는 욕을 당하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참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시절의 그 뭐랄까 열관념에서는 열관념이나 네. 그 시절의 그 생각 사람들의 생각 네, 유교적인 담론이나 엿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을에서는 두 자매가 빠져 죽은 우물을 경계 개자를 써서 여계정이라고 부르거나 여의정이라고 불렀고 더 높은 위치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피난을 가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섬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바다는 이미 밀물이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찼는데 배를 탈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황새가 내려와 바닷물 속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황새가 걸어갈 정도면 깊이가 얕을 것이므로 사람들은 황새가 가는 대로만 따라 걸어갔고 결국 어섬에 다다랐습니다. 걸어서 건너간 바닷길은 부뚜폭만큼의 넓이라고 하여 부뚜감이라고도 하고 황새를 따라 걸어간 길이라고 하여 황새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때 육지 마산포 쪽과 어섬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였는데 이를 개미다리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그 두 자매가 빠져 죽은 우물을 의미 있게 남기고자 이름을 여계우물 또는 여계정 또는 여의정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제 자매를 두고 피난을 나간 그 안문경의 집안, 칠형제와 같이 피난 나간 집안은 이 육지에서 이제 다른 오랑캐들이 찾아오지 못하게끔 섬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도 피난을 섬으로 갔던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성의 해안가 지역 사람들은 섬으로 피난을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밀물이 들어차서 이제 서해는 또 민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빨리 들어차잖아요.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제 조력자로서 황새가 내려와서 오히려 바다 속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떠서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정도면 얕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황새가 걸어가는 대로만 고지곧대로 이렇게 밟아서 가면 건널 수 있겠다라고 해서 황새가 가는 대로만 걸어갔고 그 폭이 아주 좁았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 딱 건널 만큼 이래야 해서 부뚜감, 황새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이 건너기에 굉장히 이제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이제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때도 이 어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 다리를 개미다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두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뭐랄까 하나는 굉장히 그 뭐랄까 판타지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굉장히 이 여계우물 이야기는 굉장히 그 비극성을 전쟁과 피난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좀 중점에 있는 것 같고, 황금불상과 절골우물은 그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의 여러 가지 환상담 이런 식으로 좀 읽히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황금불상과 절골우물에도 그냥
어떤 시기인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갑자기 이적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에 뭐 왜구가 찾아왔고 어떤 전란이 있었고 이런 예, 예.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결국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전설은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 역사성 또는 현실성, 뭐 실증성, 뭐 고증성 이런 것도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극성 또는 좌절감,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대립하는 갈등들 이런 어.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지금 느끼신 것이 예. 이 전설의 문학적 장르의 특징을 잘 느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세계와 자아와의 음. 갈등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좌절하는 자아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전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 또 재미있는 걸 또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마도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특히 마도 지역 전설에서는 제가 많이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예. 스랑니 절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절골이라는 유래가 남아 있지만 예. 여개우물이라든지 이제 개미다리라든지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는 부뚜감이 뭘까? 저는 이제 농경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로서 예. 이 농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 부뚜가 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예, 예.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부뚜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키를 해서 까분다라고 하잖아요. 껍질을. 예. 그런 것처럼 건불이나 헙잔물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 같은 건가요? 네, 이렇게? 돗자리 같이 생긴 아, 거더라고요. 그래서 왕골이나 가는 새끼로 너비가 40에서 50cm 또는 길이가 1.5에서 2m 되는 돗자리, 예. 집자리처럼 짠 것을 가지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잡기 쉽게 나무 토막을 붙여서 예. 이것을 이제 손잡이를 붓두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양쪽에서 잡고요.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거를 잡은 상황에서 이 가운데에 그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 건불이나 협작물 날리는 가벼운 것이죠. 것들이 이제 바람에 날아가게. 네.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을 밟는 거예요. 한쪽 발로 밟은 다음에 예. 양쪽으로 붓두손을 잡고 손뼉치듯 자리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면 이렇게 하면서 붓두질을 하면 예. 이제 한 사람이 계속 흔들고 있으면 한 사람이 앞에서 곡식을 천천히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겠죠. 그래서 건불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우리는 글로 배우는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조금 뭐 60이나 70 넘으신 분들, 옛날 농기구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예. 붓도 이렇게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방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요거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붓두막이라고 하면 이게 부엌 생각하고 네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이 풍속화에도 이렇게 붓두질 그림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왜냐하면 전설 지금 강의를 예. 젊은 사람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또 자료가 남으면 어린아이들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나 전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자료를 공유해서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붓두질 타작해서 노누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을 저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붓두 풍석 바람을 일으키니까요. 바람을 일으키는 석은 자리석자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바람 일으키는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예. 자, 그래서 황새감은 황새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이, 그만큼의 그래서 황새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붓두감이 이게 그만큼 네. 붓두가 이렇게 붓두 길이를 그냥 붓두 길이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붓두감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 붓두의 폭만큼 그 붓두감의 길이 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개미다리를 찾아봤는데요. 예. 이 개미다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 초기에 예.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새마을 운동 사이에도 기록되었던 아, 그렇군요. 그런 유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설이나 민속 쪽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뭐 그 운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그 자료가 민속 자료, 역사 자료, 뭐 근대 민속 자료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개미다리는 마산포의 끝과 어섬, 어도를 잇는 다리인데요. 간척 이전의 어섬과 마산포는 1km 정도 가까운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인해서 배로 건너거나 또 썰물 때 열리는 갯벌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예. 교통에 불편이 있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일제강점기 24년에 자선가 김주용 씨라는 분이 징검다리를 놓아서 이제 송덕비가 세워지기도 했다고도 하고요. 근데 이 징검다리는 소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징검 건널 수 있어도 이게 수레나 바퀴로서 차량은 이동 불가하니까 이제 다량 그리고 대량의 물산의 이동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섬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채집한 이런 해산물들을 많이 이동을 시키려면 또 쌀 같은 걸 이동시키려면 예. 네, 이런 차량 이동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러한 통행의 불편을 타개하고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68년에서 73년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데 이때 예. 주민들이 개미처럼 달라붙었다고 해서 그렇군요. 개미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후에 일대는 이제 결국에 아이러니하게 모두 간척이 돼서 이제 다리가 필요 없는 그렇죠. 육지가 되었고 제가 예. 이제 지도로 찾아보니까 여기는 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논둑 또는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개미다리도 일반 도로가 되었습니다. 개미다리 위치를 찾아보니까 마산포 쪽인 이제 고포리 산에서 어섬 쪽으로 놓여진 길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요 주소를 이제 찍어서 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여기 지역에 해당됩니다. 아. 자, 지금 네, 예, 저희가 어섬과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섬과 어섬으로 가기 위해서 놓여진 두 갈래 정도의 길이 있는데 여기보단 여기가 좀 더 짧아 보이긴 하죠. 예, 그렇네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곳인데요. 예전에 바닷가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최단 거리일 수 있겠죠, 이쪽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km 정도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덤벼들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긴 했네요. 네, 그래서 해문리가 이쪽이거든요. 예. 해문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부도나 어섬 이쪽으로 섬 쪽으로 많이들 피난을 가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가지 하는데 그렇죠. 옛날 분들은 이제 걸어서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다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가까운 섬이라고. 하긴 근데 이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느낄 정도의 걸어가는 거리를 가는 게 피난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약간 좀 멀리 가야. 네, 그래도, 피난이라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네요. 자, 넘어가서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 해문리가 이쪽이고요. 아까 보여주신 그 어도, 네, 어섬 이어지는, 다리가 이쪽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설화는 이제 황금불살과 절골 우물의 유형별 특징을 한번 보자면요. 예. 이 설화는 일단 불교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불교적인 성격이 강한 사찰 전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물과 황금불상의 영험한 이적 내용이 결부되어 있죠. 예. 주요 모티프는 일단은 영험담. 우물과 황금불상의 영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찰의 울물물은 일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것에 무병상수를 하게 하는 효험을 가진 것으로 그려졌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초반에 잠깐 언급되고 쭉 이렇게 활약이 없어서 우물이. 네. 그래서 갑자기 나중에 이제 그 황금불상을 숨길 때 그때 등장하니까 약간 초반에는 좀 이렇게 존재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 우물물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던 거죠. 아프지도 않고 장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 황금 부처를 숨길 때는 물이 저절로 빠졌다가 또 차오르고 또 왜구를 징치할 때는 불길이 솟구치고 하는 이제 요상한 우물이 됩니다. 사실상 황금불상보다는 이 우물이
거의 모든 전반에 그 활약하는 그런 뭐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황금부처가 현현일 때는 또 찬란한 빛을 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결국에는 황금부처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예. 황금부처는 이제 꿈으로 현몽을 해서 별난을 미리 예언을 해줘서 대비하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그 악인을 심판하고 징치하는 그 처음에 나쁜 주지 스님이라든지 예. 그리고 황금불상을 훔쳐가려 했던 그 외구 외적들을 징치하는 신적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은 우물과 황금부처가 속한 절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예, 그렇네요. 결국. 그래서 현몽과 기적이라는 환상적인 신의담을 통해서 이 불교의 종교성이 강조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절골 이야기 중에는 굉장히 유니크한 이야기네요. 네, 정말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신기한, 예. 네네. 그 설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전반부에는 이제 악한 주지를 징치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예,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하고 젊은 승려가 새로운 주지가 되는 권력 구조의 어떤 재배치 과정 이것이 이제 전반부이고 예. 후반부는 외구 침략을 피해서 불상을 숨기고 외구를 축출하는 내용입니다. 예. 전반부와 후반부를 둘 다 관통한 주제는 결국 악행을 저지르면 황금부처가 다 혼내줘. 맞네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네요. 결국엔. 네, 결국에는 이제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죠. 선을 권하는 것처럼 젊은 주지처럼 선을 따르면 이제 좋은 것이 따르는 것이고 악행을 일삼으면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뭐 어떤 얘기나 그렇겠지만 좀 뭐랄까 좀 불합리한 것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실어준다. 뭐 이런 유형들이 물론 뭐 모두 많겠지만 화성 지역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악인으로 설정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내부의 주지 스님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군요.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인의 굉장히 이제 이중성, 겉으로는 이렇게 다 불교를 위하고 절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죠. 한편으로는 자기 그 것만 챙기고 재물을 위해서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이제 허위의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부분도 있고 또는 표면적으로 그냥 외적 자체가 침입을 하면 나쁜 이제 존재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악을 심판을 하고 또 그 당시에 그 마을 주민들 시달림을 받는 마을 주민들인 약자에게는 수호자로서 기능하는 이런 부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젊은 주지 스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맞아요. 그 기대감이 좀 무너지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었겠네요. 네, 종교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주지 스님이나 새로운 젊은 스님보다 오히려 이 부처가 결국에는 대단한 부처의 힘, 부처의 위력, 실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좀 더 이제 불교적 종교성이 큰 성격이 큰 철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또 흥미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 절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정말 아주 좋았겠네요. 멋진 절에 창건 설화겸 또는 전설 유래 설화겸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절이 없어서 저도 안타깝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약자 수호자로서 인간 사회에 직접 개입을 해서 보통 부처님들이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깨달을 때까지 좀 놔두고 이런 것이 좀 불교적 이야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 뭐 과감하게 실제로 개입하는 현신을 하거나 현현을 하더라도 이게 은연중에 깨달음 정도만 주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징치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적극적이네요. 화성 지역의 전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민중이 바라는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술문학적인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실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민중의 기대 심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처는 세속과의 인연을 끊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이런 인연에 연연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혹세무민한 사람들을 이제 가엽게 여기고 이제 해주길 바라는 것이 이제 중생의 중생의 바람인 것이죠. 바람이군요.
네, 그런 종생의 바람이 잘 드러난 예. 네, 불교 설화이고요. 예. 두 번째 역의 우물의 유래의 설화 내용은 크게 두 개의 내용 이것도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길에 피난 가는 길에 만난 두 자매가 부탁을 거절하니까 자결했다 예. 그 하는 부탁은 것이고 이제 피난에 참여시켜주자, 피난을 같이 가자는 부탁을 이제 거절당하니까 자결했다는 거.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난을 가던 사람들이 황새를 따라 바다를 건너 섬에 갔다 예. 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던 전통 사회의 유교적인 규범 아래 예. 능욕을 막고자 자결한 두 자매의 죽음을 기리는 열려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것은 결국 그 우물의 이름의 유래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후자는 황새가 바닷물을 건너는 것에서 얕은 음. 물이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서 피난길의 위기를 극복한 지혜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에는 열려담, 뒤에는 지혜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황새는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주는 길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예. 섬으로 건너갈 수 있게 인도해주는 하늘의 도움 또는 작중의 조력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한편 이제 이런 과거의 유교적인 이념 하에서는 예. 여성의 생활 및 처신 등에 관한 규범과 계율을 여계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역의 우물이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고친 건데요. 그렇군요. 여계인지 좀 더 적합한 제목이 뭘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고 예. 또 결혼 이후의 여성의 삶에 대한 훈계 내용을 담은 계녀가라는 유형의 규방 간사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 내용을 가진 규방 간사를 계녀가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런 맥락은 정조를 지키고자 자결한 두 자매의 우물 이야기랑도 통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의 우물이 아닐까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예. 흔히 지명 유래 전설에서 지형 지물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 내용과 주제를 대표하는 단어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예. 역의 우물의 한자를 표기할 때 이제 경계할 개자나 예. 개자로 두 개 다 뜻은 비슷한데요. 예. 표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그 표지를 제가 표지명을 보지 못해서 정확한 그렇죠. 확인은 어렵겠지만 이 한자 병기를 위해서라도 추가 조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정말 듭니다. 혹시나 이거에 대해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 기억은 어렸을 때 여계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무엇보다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밀하게 찾아가면서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조사라는 특히나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들 네, 중앙의 학계에서는 예. 광포설화라든지 큰 이제 장편의 서사를 다뤄서 예. 또 그 서사들 간에 이제 뭐 비교 문학이라든지 심오한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지역의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연구하지 못해서 예.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뭐 고증이라든지 뭐 본질이라든지 밝혀지지 못한 지역학계 입장에서의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이렇게 이번 화성문화원 쪽에서 예, 이런 예. 일을 청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가 하기에도 힘든. 왜냐하면 중앙의 전문가라고 한들 지역의 모든 면을 다 사사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분들이 더 지역은 잘 아시지만 네, 그래서 또, 지역분들의 도움 아래 전문가의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라든지 전문성을 네, 이제 결합해야 전문성 되겠죠. 이제 지식을 현장성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이제 지역학 연구가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제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전체적인 정리를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황금불상과 절골 우물은 여타의 절골 지명 유래가 옛절에 흔적이 남아있던 단편적인 설명이나 예. 빈대절터 유형의 단편 서사로 전승되는 것에 비해서 서사 구조를 비교적 온건전히 갖추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 우물물의 영험함과 불교의 신성성이 결합해서 전설의 지역성 이라든지 문학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또 역의 유래는 실존 지역민이 실제 겪은 직접 체험담을 기반으로 해서요. 예. 세대를 거쳐서 간접 체험담으로 전승이 되어온 생생한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 집안의 조상분의 이야기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안씨 집안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 이래서 이제 역의 우물의 위치를 소상히 지금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쉽지만 섬으로의 피난 성공담 속에서 지역 자연 변화에 그 황새는 그 지역 자연 변화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겁 없이 건넜겠죠. 이 자연 변화에 익숙한 동물의 행동에서 안전한 구제 방법을 찾았던 이 지역민의 기지라든지 지혜가 더해져서 이 전설의 이 문학적으로 실증성이라든지 현실성 이런 것들이 보완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설이라는 것이 뭐 비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자아가 세계와 대결해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도 지역 전설이 조금 소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충분히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료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유니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자료. 네, 그래서 고유하고. 이 황금 불상과 절골 우물이라는 얘기도 이 환상성 부분이란 점 그리고 역사성 부분이나 이런 화소들도 굉장히 충분하고 또 역의 우물의 유래도 앞에는 연려담이고 뒤에는 또 지혜담이고 해서 여러 가지 교훈이라든지 또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도 우리 많이 남겨주잖아요. 그쵸, 얘기할 거리가 많은 전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봐도 이제 작품 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옛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문화를 조금 비판적으로 읽고 반성적으로 좀 고찰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도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 전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좀 하나의 맥락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이게 지역의 특성을 뭐 서사적으로 담았던지 아니면 지명이나 이렇게 실제 체험담과 연계하여서 이렇게 잘 지역의 특징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마도 지역 전설이 몇 개 없다고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 두 가지를 잘 뽑아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13번째 여행 13번째 여행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13번째 마도면 여행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런 14번째 여행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정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링크 저희 이거 황금 불상과 절골 우물 애니메이션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